이번 확정안에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등학교 내신에서 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고요. 심화 수학 안 들어간다. 그럼 심화된 미적분과 기하는 공부 아예 안 해도 괜찮은 거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 대입 개편안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최종 확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학부모님들 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입 개편안 가안이라고 해가지고 1차 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확정안에 포함된 지난번에 발표됐던 내용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가안에 나왔었던 부분 중에 변경된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번 개편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이과 통합 수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라는 걸 통해서 수학 내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탐, 사탐을 선택했었죠.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문이과의 구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수능 개편안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문과, 이과의 애초에 이제 행정적 구분도 없지만 실질적인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한 실질적 문이과 구분까지 다 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택 과목이 모두 폐지가 됐고,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국영수,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 한국사까지 해서 이렇게 6과목을 모두가 다 똑같이 봐야 되게 개편된 게 가장 큰 개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에 있어서는 기존의 상대평가 9등급 제도에서 절대평가 플러스 상대평가 5등급 제도로 개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신 상대평가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번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 등급과 동시에 내신 등급이 병기가 되는 형태로 해서 대학에서 선발할 때 학생의 상대적인 그런 등급뿐만 아니라 절대평가 점수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뀜으로써 등급 단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눠졌다라는 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예전에 이미 발표됐던 그 1차 안에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따른 그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골자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럼 이번 확정안에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만 딱 짚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심화 수학 안 들어간다.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어가지고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래 앞서 나왔던 그 가안에서는 제2외국어 시험 보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심화 수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심화 수학이라는 건 뭐냐, 현재 수능을 보면은 선택 과목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게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확률과 통계는 앞으로 들어갈 수학의 필수 포함으로 바뀝니다. 확률과 통계는 선택이 아니고요. 미적분과 기하 있죠. 얘를 묶어가지고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수능 때 볼 수 있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었어요, 교육부에. 이거를 그냥 아예 없애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선택 과목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수능 범위에서는 아예 빠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문과 수학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통적으로 보는 것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랑 기하도 필요한데 뭐 그러면 아예 안 배우면 괜찮냐, 이런 우려 하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미적분을 아예 안 배우는 거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수투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한번 공부하고, 선택 과목은 조금 더 심화된 미적분이에요. 수투 범위 안에 들어가는 미적분은 여전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럼 심화된 미적분과 기하는 공부 아예 안 해도 괜찮은 거냐, 아예 안 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수능 범위 안에서는 빠지지만 고교학점제 내신으로는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것들을 공부하게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에서 이러한 선택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비록 보지 않지만 내신에서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대입학 전형 요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없다면 사실상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으로 그걸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입에서 반영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겠죠? 어떤 대학교 전공에서 1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어떤 과목이 있는데,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어떤 심화 미적분이나 기하를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대학교에서 새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선택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거나 내지는 우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택 과목 폐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시 같은 곳에서는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성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선발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자꾸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간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통일을 하던지 한 방향으로 가면은 좀 깔끔할 텐데 수능에 안 들어가는데 얘를 그럼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시 준비하시는데 오히려 전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특히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 안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고 또 탐구 과목에서도 사탐과 탐 나눠질 뿐더러 그 안에서도 또 선택 과목들이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걸 항상 분석을 했어야 됐고 그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과 부모님들의 준비를 되게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 있어서 이번에는 다 통합됐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 훨씬 그래도 편해지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좀 더 내가 높은 표준 점수 그거를 받을 수 있는지도 또 그것도 눈치 싸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된 부분이 있네요. 그럼 또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심화 수학 안 들어가면 사실상 이전에 인문계 학생들이 보던 그 수학 범위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별력에서의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과 학생들이 보던 그런 어려운 미적분이랑 기하가 빠지면은 수능 수학 쉬워지는 거 아니냐, 수학 변별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요번도 보면 요번 수능에 킬러 문제 빠지게 되면서 물수능 막 우려되고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전혀 쉽지 않았었거든요. 범위가 올라가지 않아도 어렵게 내는 거는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과 범위지만 그 같은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수학 공부가 쉬워지고 만만해지는 거고 수학 덜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바뀐 건 전혀 아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깊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제 변경사항이 있는데 고교학점제 내신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지리, 뭐 금융과 경제생활 등등 막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들의 경우에는 5등급 상대평가 제도가 아니라 무조건 절대평가 제도로 시행한다 라는 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교육부 얘기 들어보면은 상대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점수 잘 받아야 될 것 같은 식으로 입시 경쟁하듯이 공부를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면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얘는 그냥 절대평가 해가지고 그런 경쟁이 없게끔 그 취지에 맞게 하자라고 결정이 됐대요. 결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 융합 선택 과목 9가지에 대해서 절대평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 중3 학생들이겠죠? 신경 쓸 필요 있냐?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1년 뒤, 2년 뒤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미리 뭐 선행할 것도 아니고 미리 공부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아이들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뀌냐? 그건 전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 영수, 본질적인 실력 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그럼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도 이렇게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 예비 중3 학생들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한 사회과학 공부 있죠.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 열심히 하면 1학년 때 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있죠. 그거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3 때 공부해야 되는 사회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거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본질에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제도 개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요거 하나 가지고 또 막 고민하면서 막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지 막 이거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아마 강조해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있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시험 볼 때도 서술형 지필평가 있었죠. 그리고 수행평가에도 뭐 이제 논술이나 서술형 그런 평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개편한 내용이 있어요. 단순히 오지선다형 지필평가 이걸 넘어서서 논술하고 서술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평가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꽤 유의미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시중 참고서 공부하다 보면은 서술형 문제들이 보통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 아예 안 풀고 넘어가는 애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보면은 학원에서도 그거 막 이렇게 뭐 꼼꼼하게 막 서술형 풀듯이 막 이렇게 안 다뤄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교재마다 서술형 문제들 같은 거 있죠. 꼼꼼하게 이제 쓰는 연습하는 게 원래도 좀 필요했거든요. 원래도 서술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2028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 뭐 통합 수능 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부분 말씀드렸고, 요번 확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화 수학 그냥 안 보는 걸로 결정됐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결국
결국에는 국영수 실력을 그냥 원래 공부하는 과정에 맞게 잘 쌓아나가는 거,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잘 되면은 어떠한 대입 제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개편안을 잘 알고 그거에 맞추려고 해도 국영수 실력이 떨어지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개편안 정보는 설명드리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공부 이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 단순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민하실 필요 없어졌다, 그냥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